예, 뉴욕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앞선 시황에서도 보셨듯이 첫 출발과 마치는 때 변동성이 꽤 큰 하루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 증시 상황이나 그리고 월가 분위기도 체크해 봐야겠고요. 우리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에서 숫자나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는 시황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과연 월가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앞으로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기사나 그리고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소개를 제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는 10월 미증시의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약세장의 시작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수석 전략가는 변동성 약세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증시가 순환적인 약세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커지고 있다면서 내년 실적 전망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캐노코드 제뉴이티의 토니 더워 주식 전략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미국 주식 시장의 단기 저점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도 험난한 흐름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달 주가 급락으로 주식이 과매도 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시장은 극단에 치달으면서 더욱 극심하게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다른 전망도 나오긴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증시의 투매 현상이 과도하다면서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는 6%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전략가는 최근 투매가 단기 성장 여력 둔화와 비교하면 너무 과도하다라면서 이제 지속적인 경제와 수익 성장이 결국 S&P 500 지수의 반등을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재 경제 일부 역풍이 있긴 하지만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참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좀 불안한 전망들이 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지난 간밤에 그 하루 동안의 흐름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위원님께서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다우지수가 장중에 800포인트가 움직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300포인트 정도 올라가다가 결국은 또 500포인트 정도 빠지다가 또 회복되면서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장중에 800포인트의 진폭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조그마한 뉴스, 호재, 악재 이런 거에 민감하고요. 특히 악재에 더욱더 민감해 있는 전형적인 약세장입니다. 시장은 지난주 중순에 나스닥이 고점 대비 직전 고점 대비 10% 떨어가면서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이 어제 기준으로 보면 약세 국면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다우지수도 일단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점 대비 10%라고 우리가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단 조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초반에는 시장이 상당히 괜찮았죠. 초반 자체 흐름 자체는 어떤 실적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저평가가 많이 있다. 지금 많이 떨어졌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등이 충분히 하다 기대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1% 이상 올라갔고요. 다우지수도 S&P 500도 올라갔는데 결국 뉴스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첫 보도는 블룸버그에서 했었는데요. 블룸버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 위기, 이런 무역의 전쟁 이런 것들의 위기가 잘 안 될 경우에, 회복 안 될 경우에 추가적인 2,57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1월 말에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양쪽이 만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 좋은 결과 안 나오면 바로 12월 초에 이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고위 관료 2명한테 확인했다는 얘기가 이제 블룸버그가 썼고요. 그걸 이제 다른 언론이나 이런 쪽에 다 받아 쓴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12월 초 이렇게 되면 총당 60일간의 유예 기한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딱 우리도 보면 다 설날 아닙니까? 설날 2월 초에 설날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그때 딱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증폭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그림이 오늘 다우지수가 움직이다가 오후쯤부터 다시 급하게 하락했다. 막판에 약간 회복되면서 마감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한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의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큰 그림에서 제일 굵직한 악재라고 하는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테고요. 11월 중간 선거에서 뭐 이 불안감이 해소되려면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좀 비둘기파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세 가지 모두 지금 당장 뭐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갑자기 180도 스탠스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아서요. 좀 악재가 계속되면 미국 증시도 본격적인 약세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추가 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 되겠고, 물론 앞서 골드만삭스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반등이 뭐 임박했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약세 흐름, 최근에 어떤 하방의 압박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앞서 골드만삭스도 뭐 많이 떨어졌고 저평가 얘기도 하고 있으나 또 반대 목소리 보면 앞서 모건 스탠리도 또 다른 소리 하는 거죠. 오늘 소개는 안 됐지만 BMO의 수석 전략가도 지금 오히려 사야 될 기회다. 예. 감해도 됐다고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 주가가 크게 조정받았을 때는 먼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여야 되는데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미국 시장 자체도 물론 시장을 이끌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돈세가 지속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일단 중국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변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 선거죠. 지금 대부분의 시각은 일단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석을 유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이런 것들도 불확실한 건 여전히 네. 살아있다는 거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런 뉴스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뭐 미국 자기네들은 문제겠지만 더욱 큰 문제가 멕시코의 국경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 혹시 해외 통신 이런 거 보신 분 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서 지금 미국 국경으로 오고 있고요. 드디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5천 명의 군인을 어떤 배치를 시키기로 오늘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경에 대한 긴장감이 상당히 크리티컬하게 좀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유혈에 어떤 거 나오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 주말이었죠. 피츠버그에서 한 백인이 유대인의 그 어떤 종교 시설에 가서 난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 피츠버그 그쪽 일대에서 수많은 유대인 이런 쪽에서 상당히 또 거부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런 것들이 사실 인종과 종교 갈등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장의 좀 불안 요인이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물론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죠. 최소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있겠으나 일단은 미국 시장도 일정 수준 조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간 조정은 최소한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앞서 V자가 만들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어떤 한국의 전략가나 미국의 전략가나 무슨 유럽의 전략가나 V자 반등이 힘들다는 것은 단기간에 훅 빠지면 V자 반등도 가능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억누르면서 훅 떨어졌을 때는 V자 반등이 힘들다 얘기하는 것은 애들러서 기간 조정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예. 일단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전략가들 그리고 저희가 설명드리면서 나왔었던 투자은행의 뭐 의견들이나 전망들 모두 공통적으로는 과매도나 저평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거 가지고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아직까지는 뭐 시장 자체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증시 이렇게 살펴보긴 했는데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더 걱정일 겁니다. 국내 증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도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결국 코스피가 22개월여 만에 2,0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벌써 5거래일 연속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5% 급락하면서 629선까지 떨어졌고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실물 경기 둔화 우려나 또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된 점이 계속된 악재인데요. 결국 며칠간의 하락으로 이제 공포에 질린 개인들이 이제 투매까지 나타나면서 역시 증시를 더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아침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하면서 잠깐 좀 힘을 내나 싶었는데 이거 가지고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요. 환경은 사실 크게 변한 건 없는데 계속해서 그냥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답도 없습니다. 센티멘트로 급락하는 시장에서 지지선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게 큰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지금 현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개인들의 투매도 좀 엿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반대 매매성 투매일 수밖에 없겠고 시장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외국인이 8일 연속 순매도가 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개인들의 순매도도 거의 이제 5천억 가까이 4,800 몇십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개인들의 순수한 매도도 있겠으나 그 반대 매매 물량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라는 것을 아마 시청자분들 보통 소액으로 본인만 하시는 본인의 자금만 갖고 하시는 분들은 저게 뭐냐 하실 수 있는 분이 꽤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를 뭐 적극적으로 안 하신 분들 그냥 길게 보신 분들은 이게 잘 뭔지 모르시겠지만 반대 매매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는 늘 제가 경고의 목소리를 드린 거가 레버리지거든요. 네. 자기 그 본인의 돈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100만 주식을 사면 반대 매매 나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100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을 살 수도 있고요. 네. 심지어 우리나라 뭐 400, 500을 살 수도 있고요. 많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꼭 그 증권사에서 공식적으로 안 하더라도 수많은 어떤 그 자금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 자금을 예를 들어 빌려준다는 것들이 뭐 광고도 보고 현실적으로 많이 HTS나 그 인터넷 뜨고요. 예. 일부 보면 제가 정말 어이없게 생각하는 거가 전화로도 그렇게 오거든요. 스팸 문자가 네. 오는 거 받으신 분 계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레버리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잃지가 않습니다. 웬만하면. 왜냐하면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지 않는 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예. 돈을 예를 들어서 생각만큼 돈을 회수가 안 되게 되면 무조건 반대 매매되는 약정을 다 하거든요. 그렇죠. 약정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만 약속한다는 거거든요. 네. 계약 관계에 의해서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 매매가 진짜 무서운 건데요.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1월부터 하면 7, 8월 달 되면 뭐 50억, 60억 내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보면 200억 내외. 지금 그림이 200억 내외로 코스피 합으로 200억 정도 내외인데요.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란색이 코스피고요. 코스닥이고 까만색이 코스피인데 여러분 시가총액 차이를 아실 겁니다. 아실 텐데 거의 차이가 없죠. 예. 그만큼 코스닥의 전체 금액 대비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저께가 어느 정도 나왔냐면요. 코스피가 240억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건 다 동시효과 때 쏟아지는 겁니다. 코스닥은 210억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452억이 쏟아진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수준 자체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엊그저께도 혹시 이 사각대에서 주위에 분들이 뭐 사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지금 예. 쉬라고 말씀드린 거가 지금 이런 거죠. 지금 특히 돈이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돈이 다 100% 주식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돈 갖고 물렸기 때문에 더 사고 이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예.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답답하죠. 저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저희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약간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자본시장 안정에 대한 위해서 정부에서 5천억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는데요. 네. 그건 한마디로 껌값입니다. 껌값.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워낙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답답하면 많은 분들이 무슨 요즘 청와대도 청원하고 그러면 수백 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주시장 직접 해서. 그것은 네. IMF 시대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딱 이거는 그냥 자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더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죠. 예. 주식시장을 딱 사자 팔자 얘기할 수 없고요. 이게 IMF 이전은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무조건 순매수하는 정책도 있었고요. 네. 반대로 무조건 순매도하는 정책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딱 보면 중국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가 되겠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IMF에 들어간 이후에는 그런 게 우리나라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은 이런 실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참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있고요. 뭐 각자의 기준이 있겠지만 어제 또 김동연 부총리가 증시 패닉 아니다라고 워딩을 하면서 증시에는 이미 패닉에 빠져 있는데 너 아픈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열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반대 매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의 반등 포인트는 좀 어디에서 그러면 힌트라도 얻어볼 수 있을까요? 어찌됐건 그 실적의 부담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언제라도 가능한데요. 실제로 보면 근본적 해결책은 분명히 안 되지만 분명히 반등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왜 우리나라 빼놓으면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근 한 일주일은 미국 때문에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또 중국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 중국은 또 왜 떨어졌느냐. 물론 중국도 뭐 어렵고 다 어렵지만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무역 전쟁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온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뭔가 좀 해소가 되겠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해외 요인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한번 목요일 날 아침 방송할 때 일부에서 얘기한 반등의 조건, 반등의 징후 5가지가 나오는 것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2월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데요. 금리 인상 하더라도 뭔가 스탠스 자체에 대해서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멘트가 좀 나오면 미국 시장도 도움이 되겠고요. 아시아 시장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아쿠아일로를 치솟는 것이 오늘 또다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바라건대 이번에 11월 말에 앞서도 얘기했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두 양반이 손잡고 좀 그러게요. 잘해보자 이런 쪽으로 나오면 좋겠죠. 그런 것이 없으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낙폭과대의 반등은 늘 말씀 오늘이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정도 기대해 봐야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탈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분명히 반등은 있는데요. 지금은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에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남들보다 늦게 가자. 이게 제 계속된 주장이 되겠고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금 현금 있는 거 그리고 현금을 더 할까 이런 분들은 지금 자제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술적 반등에 제가 봤을 때 뭐 더 사고 이런 거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와 함께 투자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잠시 후 딱이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뭐 시장이 뭐 어렵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보면 핫 이슈가 역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신규 노선 뭐 허가, 예. 뭐 신규 이런 거 허가거든요. 이런 얘기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딱이거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한경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